여기에다가 그리고 자영님은 크롬에 들어가셔서 세이버 검색하셔서요 설치하세요. 그리고 다시 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시고 설치하시고 앞쪽 풀고 설치하시고 에펙을 다시 들었다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숫자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숫자라고 쳤고요. 이비장님 요 밑에 나오는 8, 16, 32는 8비트 색상, 16비트 색상, 30비트 색상, 32비트 색상이랍니다. 저도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이건 가운데 주시고요. 글씨체는 좀 두꺼운 걸로 주겠습니다. 쭉 올려서 블랙한 상체로 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두꺼운 채 쓰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없으신 분 혹시 있나요?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있으면 쭉 내려서 어라일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 쓰시면 됩니다. 이 블랙한 센서가 있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예, 확인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단색 레이어가 단순히 이 숫자라고 하는 효과를 하기 위한 매개체로만 쓰이는 거예요. 색상에 관계없는 거죠. 이것도 이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을 그냥 빨간색 주고요. 밑에 보면은 소수점 자릿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줄게요. 0으로 주시면 이렇게 0만 나올 거고요.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쭉 늘려주겠습니다. 이 크기가 밑에 있는데요. 얘를 좀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요. 자, 이 밑에 내려와서요. 숫자에 와서요. 자, 효과에 와서 이렇게 숫자를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형식을 클릭하시고요. 요 홈이 여기 지금 0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는 10초니까 10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요 10으로 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이 됩니다. 스톱워치 클릭하시고요. 얘를 10초에 갔을 때 얘를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약 1초에 한 번씩 얘가 숫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와서 9초, 8초, 얘랑 지금 그 11초 개념이죠. 10초서부터 0초까지 했으니까 자, 끝에 갖다 놓으시고요. 맨 끝에 갖다 놓고 최대 수를 그냥 1로 줘볼까요?
그래도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1초에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얘가.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10, 9, 8, 7, 6, 5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 효과에 있는, 만약에 여기에 녹색 레이어라면 녹색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효과에 가면 되게 이제 여기 생성부터 되게 하는데요, 이 위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잘 안 쓰고요,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쓰는데, 전파, 프랙탈, 렌즈 플레어 이런 거를요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펙 전문가가 되려면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땐 요걸 쓴다, 저럴 땐 저걸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몇 개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얘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하냐면요, 요 밑에다가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선택 푸시고요, 선택 푸시고, 자, 얘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 얘 선택하시고 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타원도구 하나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시다가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안에서 바깥에, 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는데요, 컨트롤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 됩니다. 포토샵 하신 분들은 알트 시프트인데요, 에펙에서는 컨트롤 시프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선을 없애시고요, 요 선은 얘를 클릭하시든가 아니면 Alt키 눌러서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주시든가 하시고, 7은 요 7을 선택해서요, 요 처음에 색상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 색상은 뭘로 줄 거냐 하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요, 얘를 변경시키려면 얘 선택하시고 엔터키를 치셔야 됩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서클 1 해서 C1로 주겠습니다. C1로 주시고요, 얘를 하나 더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컨트롤 D에서 복사 하나 하시고요, 7은 없앱니다. 선만 색상을 주겠습니다. 선 색상은 그냥 빨간 걸로 주겠습니다. 선 두께 한 30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희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 숫자를 맨 위로 올리시고요, 레이어 순서를 잡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맨 위로 올라가겠죠. 이 C1 하얀색이 채워진 이 C1에다가요 선형 지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효과에 가서요, 전환에 가서 방사형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1프레임, 0프레임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환속도 선택하시고요. 1초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한 요쯤이면 벌써 바뀌네. 그러면 요 바뀌는 데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빨리 바뀐다. 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 코드를 이용하면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숫자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약간 틀리게 하겠습니다. 1초에 뭐 하겠습니다. 1초 하지 말고 여기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 해서 요 9에 갖다 놓으시고요. 9 앞에 요 10에 여기 갖다 놓으시고요. 전환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완료를 이렇게 100%로 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되시나요? 네. 되시면 C1에 놓으시고요. 지금 C1에서 한 겁니다. C2가 아니라 C1에서 한 것이고요. C1에서 영문자 상태인가 보시고요. 영문자 U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걸린 데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얘를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하려면 Alt키 누르고 요 스톱워치 클릭하시라 그랬죠. 스톱워치 클릭하시고 루프 아웃 해줍니다. 영문자 on가 대문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선택하시고요. 그럼 얘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좀 뭔가 좀 잘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너무 빨리 가네요. 요 뒤에를요 조금만 뒤로 1초로 놓겠습니다. 1초로 놓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 보이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와서요. 이 컴포지션을 좀 바꿔줘 보겠습니다. 컴포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컴포지션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10초로 하지 않고요. 5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점 하시든가요. 500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5점을 하셔도 되고요. 500을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5점을 해주겠습니다. 5초에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보시다시피 10초짜리에서 컴포지션이 몇 초로 바뀌었냐면 5초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뭐 카운트다운을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할 때 10초부터 뭐 자 시작하겠습니다 10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5초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5초 간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양부터 만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냥 원 하나 그리시고요. 가운데 잡으시고요. 가운데 이쪽을 잡겠습니다. 가운데 잡지 마시고 이쪽에다 넣으시고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요. 자, 원 선택하시고
좀 그리다가 컨트롤 시프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놀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기준점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홈에서 가운데 갖다 놔 주시고요. 얘를 컨트롤 D 하겠습니다. 하나 복사가 되겠죠. 선은 빼시고요. 7만 흰색을 주겠습니다. 반거리가 흰색을 했기 때문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을 하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모양 레이어 1 클릭하시고요. 이 선 두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 60 정도 주겠습니다. 두껍게 주시고요. 선형 지우기에는 이 모양 1, 이 원, 바깥에 있는 원에다 가는 게 아니라요. 안에 있는 요 원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 레이어 2에다 하겠습니다. 효과에 가서요. 이번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글로 선형이라고 치시면 선형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또 여기서 효과에 가서 전환에 가서 선형 지우기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 내용하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양 레이어를 보시고 모양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선형 지우기 하고서 한글로 했으면은요, 반드시 한글을 풀어주셔야 돼요. 한글을 썼으면 반드시 한글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캡스락 대문자 쓰는 키를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에펙트 마찬가지고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덥나? 약간 좀 덥죠? 별로 안 더워요? 나 열나나? 자, 그리고 요 전환 완료해서 스톱워치 하나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1초에 가서요, 얘를 100%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죄송합니다. 얘 선택하시고요. 효과 선택하시고 딜리트 합니다. 얘가 딜리트 하시고요. 한번 안 되시면 다시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모양 레이어 1 지우하시고 여기다가 선형이 아니라 방사형입니다. 그래서 방사형 지우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방사형 지우기를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모양 레이어 2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나 여기다 대개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 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다 그랬죠. 여기다 놓으셔도 관계없고. 그 효과가 생기고요. 이때
전환의 용도이시고요. 전환을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에 1초 뒤에 와서 얘를 100%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벗겨지죠. 왜 그러냐면 이 지우기 중심이 이쪽에는 얘인데요. 얘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요 가운데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요 가정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벗겨집니다. 자, 모양 레이어가 위에 있으니까 보기 싫은데요.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이 너무 두껍다. 모양 레이어 1의 선 두께를 그냥 30만 주겠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예. 그리고 모양 레이어 2 선택하시고요. 영문자 U 클릭하겠습니다. 한글인 거 보시고, 한글이면 안 되고요. 한글 풀어주시고, 영문자 U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걸린 쪽만 나옵니다. 반복하려면 익스프레션 써야 되는데요. Alt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루프아웃 써주시면 되고요. 5는 대문자입니다.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을 텐데요. 숫자가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만들어야 될 텐데요. 타임네임 패널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새로 만들기 단색 레이어 하시든가요. 컨트롤 Y 하시는 거 관계없습니다. 색상은 관계없고요. 이겨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방사형에다가 숫자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글로 된 걸 보냈는데요. 거기 뒤에 있는 걸 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영어고요. 뒤에 있는 말을 치시면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글로 한 30쪽이 넘는 그런 문서인데요. 예,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걔를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 숫자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똑같은 채로요. 어라이얼 또는 A를 익히는데 원래 도착해서 어라이얼이라고 있습니다. 얘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주시고요. 얘는 약간 두껍게 볼드로 주겠습니다. 글씨를 볼드로 하면 두껍게 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여기에 있죠. 위치가. 이 숫자를 끌어다가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점 없애야 되니까 소수점은 일단 0으로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요, 이렇게 일단 키워주시고요. 두 자릿수 아니니까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녹색 레이어에서요, 효과에 가서 숫자에 가서요, 형식을 클릭하십니다. 최대 값을요, 일단 5로 주겠습니다. 그럼 5가 되겠고요. 이때 이 헤더가 홈에 있어야 되고요. 홈키 누르면 갖다 주시고요. 스톱워치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주시고요. 1초 뒤에 와서 1초 뒤가 아니라 맨 끝에 가야 되겠죠. 맨 끝에 가서 요소 최대값을요 숫자 1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주시고요. 얘는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요 저장을 하시고요. 여러분 폴더에다가 A901 하시고요. 빼기 1 하시고요.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다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도 지워버리시고요. 파일에 가서요. 다른 의미로 저장해서 다른 의미로 저장 컨트롤 시프트 S 해주시고요. 다른 의미로 저장, 다른 의미로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2로 두겠습니다. 2 하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섀도우 만들기 하나 하시고요. 단색 레이어 하나 주겠습니다. 색상은 관계없고요. 여기다가 세이버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이버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CC 파티큘러라든가 CC 파티큘러 시스템 2라든가 또는 선형 지우기는 내장 효과인데요. 이 세이버는 외장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그거를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게 굉장히 많고 무료도 많고 유료도 많고 파티클도 유로 10 코드라고 하는 파티클은 진짜 대단한 그 외부 플러그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외부 플러그인을 많이 이렇게 사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세이버를 갖다가요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보시고요. 여기다 놓으시면 뭐 요런 플러그인이 잡힙니다. 얘는 광선검을 만드는 건데요. 대단한 얘도 무료이지만 대단한 그 플러그인인데 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세이버라고 치시면은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요거 실행 방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좀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효과들을 다 이런 효과들을 예를 준 겁니다. 이런 효과들 뭐 이런 효과들 뭐 이런 효과들 뭐 이런 효과들 이런 효과들을 이 세이브를 이용해서 이거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요, 이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튜토리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얘가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는 이제 기본을 좀 배우겠습니다. 이쪽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 영어라고 너무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가 얘고요. 지금 이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아크 리액터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되고요. 얘를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반동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버닝을 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불이 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수엇이 많아서 뭐 너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걸 내가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상을 했을 때 나는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이걸 했는데 너무 많이 알면 하나의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서 효과를 주려고 할 때 나는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많이 요새 많이 쓰는 뭐 이렇게 눈 찌릿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찌릿찌릿해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이걸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먼저 상상력을 가지고 먼저 내가 어떤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시고 그 다음 걔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씨가 뭐 안개처럼 날아가는 글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안개가 날아가는 에펙 효과 치면은 뭐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개수가 몇 개냐면 엄청나게 많은데,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뭐 전혀 틀린 것도 있고요. 뭐 이건 솔라라고 하는 건데요. 대단한 어떤 이런 게 있죠. 일단 저희는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다이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놓고 볼 거고요. 이 색상을 한번 먼저 선택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색상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이런 류의, 뭐 이런 류의, 또는 뭐 이런 류의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우 인텐시티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거고요. 강조라는, 인텐시티는 강조라는 뜻인가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애니메이션 주면 되니까요.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기본은 50%네요. 뭐 글로우 스프레드도 뭐 비슷한 그런 것이고, 이거랑 반대 같은데요.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코어 사이즈가 있는데요. 코어가 요 안에 있는 요 흰색입니다. 얘를 코어라고 하는데요. 코어 사이즈를 키우시면 이렇게 좀 커지고요. 또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지고요. 기본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어 스타트가 있고요. 코어 엔드가 있는데요. 자, 코어 스타트를 한번 X축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 밑에가 X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에 있다가 스톱을 치기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놓고 한 2초에 가서 얘를 이쪽으로 날려주시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여기서 가면서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끝에가 커지지만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또 X축은 놔두고요, Y축을 내리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올라가면 축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면 이게 축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스톱워치 칠 수 있겠죠. 스톱워치 주시고 1초 뒤에 가서요, 얘를 쫙 올려주시면 뭐 이렇게 뭐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영이본 같은 줄어라 늘렸다 뭐 이런 뭐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선택을 푸시고 다시 설정해 줍니다. 네,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 커스터마이즈 코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코어는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얘는 세이버고, 얘가 세이버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 수 있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사이즈가 100%인데요. 스타트 사이즈 줄여주시면 이렇게 끝이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밑에가 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두꺼운 형태, 작은 형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밑에 오프셋이라고 하는 시간차인데요, 얘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죠. 밑에 거는 뭐 쭉 펴보시면 되고요. 얘네를 좀 보겠습니다. 요 세이브하고요, 레이어 마스크하고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마스크를 그리려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려야 되죠. 얘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레이어에, 단색 레이어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마스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세이버를 여기다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커스터마이즈 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이버로 하지 않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프셋을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오프셋 스타트 오프셋 스톱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1초에 와서 오프셋을 100% 주시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고요. 다시 2초에 와서 오프셋을 0% 주시면 다시 뭐 이렇게 얘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마치 패스워드 뭐 자르기처럼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에펙은 사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 또는 에펙에서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어떻게 훌륭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버튼 올리시고요. 자, 선택을 푸시고요. T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선택하시고요. 저는 글씨가 너무 큰데요. 글씨를 한 300 정도 줘가지고요. 200 정도만 주겠습니다. 200 정도 줘서 세이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체도 블랙한 산스나 뭐 견고딕이나 뭐 이런 걸 약간 두꺼운 철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에서 하나 더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스타 세이버 2가 있고요. 밑에 건데 위에 건 카메라 끄시고요. 밑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녹색 단색 레이어, 지금 요 세이버가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코어 타입에서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를 주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가 없으면 아니라 세이버로 주겠습니다. 2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세이버가 주어지고요. 텍스트에 가서 불투명도를 주시면은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요 위에 있는 요 세이버 2 선택하시고요. 카메라 켜주면 요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 있겠죠. 이 색상을 뭐 핑크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씨에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다 쓰지 않고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마다 세이버 효과를 줘가지고요. 자, 얘 딜리트 하시고요. 얘도 딜리트 하시고요. 얘도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가서요. 영상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비디오에 가셔서 윤식당 그냥 가지고 올게요. 자, 윤식당에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알트 F에서 컴프에 꽉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단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하시고 단색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4개체니까 색상은 관계없고요. 효과 및 사설정에 가서요. 세이브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마스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으로요. 자, 이렇게 마스크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마스크 하나 만드시고요.
색상은 네온 주기에서요 이렇게 핑크로 주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 가서요 세이버가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자, 얘가 너무 강렬한 것 같아서요 인텐시티를 조금 좀 낮춰줄게요. 낮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밑에 있는 윤식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색 레이어 쭉 내려가 보시면 얘 올리시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글로우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우 세팅에 가 보시면 자 얘도 글로우 사이즈 1부터요 한번 쭉 해보시면 얘도 굉장히 좀 다양한 애니메이션인데요. 글로우 세팅스가 아니라 렌더 세팅에 가겠습니다. 렌더 세팅이 이렇게 있는데 렌더 세팅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블랙이라는 데가 있어요. 블랙을 클릭하시면 애드가 있고 블랙이 있고 트랜스페어런트가 있는데요. 이 트랜스페어런트가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기를 투명하게 요 바깥에 까만색 부분을요 이렇게 투명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렌더 세팅에 그 맨 밑에 컴포지셋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되고요. 선택을 다 푸시고요. T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선택하시고요. 윤식당이라고 하시고요. 색상은 약간 짙은 색으로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자, 윤식당을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윤식당에서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위치를 줬죠. 위치를 주시고요. Y축으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Y축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위에 놓으시고요.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자, 범위 선택기에 가서 0%에서 시작. 그 다음에 1초 너무 빠르니까 2초에 가서요. 얘가 100%가 되면 밑으로 따라 내려온다 그랬죠. Ready?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Ready?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고요. 얘도 역시 계속 반복하시려면 Alt키 눌러서 얘 선택해 가지고요. 루프아웃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Ready? 자,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애니메이터 선택하시고요. 애니메이터를 딜리트로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자, 이 텍스트에다가 이번엔 효과물 사전 설정에 가서요.
얘를 지우시고요. 얘를 지우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내장 플러그인인데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텍스트에 이렇게 수많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에 갖다 놓고요. 얘가 스케일에 있나 트래킹에 있나. 우리가 애니메이트 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 인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일단 센터 스피너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얘가 이런 형식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귀찮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지네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텍스트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방금 들어온 게 나선형이라는 것하고 페이드인하고 두 개예요. 나선형 지워버리시고요. 페이드인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까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엔 쭉 내려서요, 타이프라이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요, 얘는 이렇게 타자를 치는 식이에요. 타자를 치는 식. 글씨가 지금 3개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글씨가 여러 개면 다다다다닥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쪽에 보시면 뭘로 들어와 있냐면요, 애니메이터 1로 들어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얘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랜덤 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건데요,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얘도 애니메이터로 들어와 있네요. 얘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효과 모니터 설정 옆에 보시면 이런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사전 설정 찾아보기라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분은 나오실 거고 어떤 분은 안 나오실 텐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에 대해서 안 보이는데, 이거 사전 설정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쭉 뭐 얘는 뭐고, 애니메이션에 관해서요, 얘는 뭐고 얘는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할 수 있어. 얘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디어 엔코더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게 미디어 엔코더가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해가지고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마 이게 다 잘 될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 대해서요, 쭉 이만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펙 효과에 대해서 쭉 보내드린 것에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하시고요.
자, 프로젝트에 가서요. 윤식당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컨트롤 알트 F에서 꽉 채워 주시고요. 그러니까 에펙을 잘 하시려면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자유 시간이 많아서 하나하나 하면서 얘는 이런 거구나, 얘는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파일에 가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스타일화에 가서요. 동작 타일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타일 폭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일 폭을 줄이면은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타일처럼 3개가 되고요. 높이도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타일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Ready?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뭐 다른 영상 큰 거 하나 넣으면 서로 별개가 되는 거죠. 시간 나실 때마다 이 밑에는 이 효과를요, 여기 생성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일단 윤식당 1 지우시고요. 다시 프로젝트 가겠습니다. 가시고요. 이제부터는 3D에 대해서 잠깐 좀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에펙을 배웠다면 3D를 조금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 하나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해가지고요, 가운데 갖다 놔주시고요.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냐 하면 2D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이에요. 얘를 입체로, 평면은 뭐가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면은 X축하고 Y축만 있습니다. X축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Y축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차원이 있으면 뭐가 하나 생기냐면, 이렇게 Z축이 하나 생긴다 그랬습니다. Z축은 가까이 하고 멀어지고입니다. 좌우 상하가 아니라 깊이에요. 멀리 가고 앞으로 오고, 이게 Z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D라고 합니다. 그거를 에펙에서는 3D 하려면은요, 간단한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레이어를 3차원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차원 방식이 됩니다. 자, 3차원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시고요, 콘텐츠를 올리시고 변형을 보시면 기준점에 이렇게, 이 앞에 게 뭐라 그랬죠? X축, 뒤에 게 Y축입니다. 항상 X축, Y축, X축, Y축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3D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3개가 됩니다. X, Y, Z 이런 뜻이죠. X, Y, Z 이런 뜻입니다.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x, y, z이고요. 또 x축 방향 회전, y축 방향으로 회전, z축 방향 회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요. 선택 툴 클릭하시고요. 요거 빨간 화살표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를 클릭하면요. 이게 위로 올려도 올라가지 않아요.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뭐라는 뜻이죠? X축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Y축만 밑으로만 옆으로 안 가요. Y축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X축이고 Y축이고요. Z축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요. 얘를 올리시면 저렇게 가고요. 얘를 낮추시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빨간 선은 X축, 그 다음에 녹색 선은 Y축, 블루, 청색이라나요? 금청색이라고 하는 청색은 Z축입니다. 일단 얘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자, 회전을 해도 이렇게 됩니다. 회전해서요. X축을 해주면 이게 X축이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축을 돌려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X축 돌아가는 거고요. Y축 돌아볼까요? Y축 돌아가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Y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Z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모양 레이어 딜리트 하시고요. T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T 클릭해서요. 자, T 클릭하여 글씨 하나 써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영어로요. A, B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눈에 확 띄게 흰색으로 주시고요. 관계없습니다. 아, 글씨가 안 보이세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요 3D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3D가 되고요. 변형에 가시면 막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얘도 역시 X축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Y축 이렇게 되고요. Z축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요 가운데다가 놓으시고요. Y축으로 돌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글씨도 3D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딜리트 하시고요.
지금 컴프 한번 보겠습니다. 컴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컴포지션 설정에 가서요. 보시면 기본이 있고요. 고급이 있고요. 렌더러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러가 있는데 렌더러가 이제 3D인데요. 클릭하시면 클래식 3D가 있고요. 시네마 4D가 있고요. 광선 추적형 3D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건 클래식 3D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쭉 써왔던 거죠. 얘는 뭐가 단점이 뭐냐면 깊이가 없습니다. 시네마 4D는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저희가 시네마 4D 조금 달아봤을 텐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클래식 3D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또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도형 하나 만드시고요. 컨트롤 알트 홈 하시고요. 변형에 가 보시면 3D 놓으시면 이렇게 도형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질감 표현만 이렇게 있고요. 도형 옵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딜리트 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설정에 가셔서요. (3D) 렌더러에 가서 시네마 4D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한대요. 돌출되거나 경사진 텍스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요.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3D 4D, 시네마 4D에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각형 하나 그리시면은요. 컨트롤 알트 홈 하시고요. 변형에 클릭하시면, 3D에 놓으시고요. 그러면 도형 옵션에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활성화가 생깁니다. 얘는 시네마 4D 3D 방식이고요. 얘가 없으면 클래식 3D 방식입니다. 큰 차이점 뭐라 그랬죠?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출이 없다는 거죠. 얘 클릭하시고요. 돌출 깊이를 좀 줘보겠습니다. 돌출 깊이를 좀 줘보면은요, 한 50 이상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에 가서요, 회전을 해보시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감에서 어떤 색상을 봤거든요. 요만큼의 어떤 색상이 변관이, 요만큼의 3D 깊이가 보이는데요.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모양 레이어 선택을 푸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쉐로 만들기 하시고요. 조명을 하나 줍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명을 주시면 얘가 이렇게 3D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변형에 가서 회전을 좀 돌려보시면은요, 이렇게 3D 방식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을 집중 조명을 하지 말고요. 일단 조명도 지우고요.
글씨도 이런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미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를 픽사베어 5개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새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픽사베어에 가서요. 그래도 이쁜 사람을 가져오겠어요. 우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미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오겠습니다. 이 여자는 빼고요. 이 여자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받으세요. 제일 작은 걸로 여러분 폴더에 img에다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사진 잘 찍었죠? 세 번째 여자 제일 작은 걸로 받겠습니다. 네 번째 여자 제일 작은 걸로 받으시고 선생님 잘 받고 계시나? 하나, 둘, 셋, 넷, 5번 이게 두 번째 거가 안 되는데. 되는데 왜? 클릭하면 그러면 이거 이거 하나 더 받으세요. 얘 클릭하시고 그러면 5개가 되겠죠. 그럼 4개만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받아졌고요. 얘는 닫겠습니다. 좀 다 가져올게요. 프로젝트에서 5개를 다 가져올게요. img에 가서 지금 한 이 여자 컨트롤 누르고 이 여자 한 여자 어디 갔나? 이 여자. 네, 5개 가져오겠습니다. 5개 쭉 가져. 그대로 순서대로 가져올게요. 저랑 비슷하나 모르겠네요. 자, 얘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 이 사람 가져오고요. 이 사람 가져오고요. 이 사람 가져오고요. 4개만 가져올까요? 5개면 골치 아팠다. 5개 더 할까요? 골치 아픈데 그러면 5개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얘가 보이고요. 두 번째 얘가 보이고요. 세 번째 얘가 보이고요. 네 번째 얘가 보이고요. 5번째 얘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죠. 다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시고요. 요 3D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다 3D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할게요.